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5,000포인트까지 시원하게 도달했던 코스피. 이제 다음 걸음 코스닥 3,000시대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제 코스닥 3,000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요. 대표적인 발화자가 민병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사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장세가 이달 들어서 그리고 지난해부터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덜 오른 거고요. 1년 동안 코스닥 역시나 강력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4월 9일 643포인트라는 저점을 딛고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는 970, 오늘은 990선도 돌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1년간 수익률을 보게 됐을 때는 약 40%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합산 총액이 500조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요. 메이저 수급보다는 개인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만큼 그 추진력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정부가 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냐 하면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 자산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된다면 IPO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벤처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성장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작은 기업들이 더 커질 수 있는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은 자구안을 찾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 장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요, 왜 항상 이렇게 코스피 대비 불안한 모습이 펼쳐질까요?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량 기업에 대한 유추를 들 수 있을 듯합니다. 코스닥 기업들 잘 가고 기대감이 있어서 매수세가 올라간 다음에 이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면요. 코스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종종 들려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SK오션플랜트가 있고 2차 전지 기업인 LNF 역시나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고 알테오젠도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대장주죠.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 중인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의 분위기를 주도했던 대형 섹터의 대장주가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서 그러한 열기가 사그라드는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메이저 수급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연기금과 외국인의 코스닥 비중이 상대적으로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상대적으로 거래 대금이라던가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시의 신뢰도도 코스피보다는 좀 더 유한 부분이 있어서 신뢰도가 낮다는 부분도 기관이 믿고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실 기업이 잔존하고 있다는 건데요. 상장 유지를 할 때 비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 적자에 대한 연도라던가 금액 이런 게 좀 낮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이 부실 기업으로 지금 잡히는 기업들도 많고 구조 조정이 느리다는 거,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종종 상장 폐지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코스피 대비 낮다는 부분이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로 돼서 코스피보다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조금 더딘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이 STO를 발행을 해서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구조를 활용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인데요. 기대의 효과를 보게 된다면 단순히 주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투자 상품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유통 구조가 훨씬 더 다변화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주식의 자산 유통을 확대할 수 있고 또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방식이 더 다양화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의미를 보게 된다면요. 이제는 코스닥이 단순히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그 주식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STO라는 토큰을 활용을 해서 보다 더 다변화된 창구를 마련하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서 훨씬 더 유동성이 있고 유통이 편리한 그러한 자산으로 거듭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STO가 도대체 뭘까요? 한 재작년쯤부터 지속적으로 들려왔던 단어이긴 한데요. 자산을 쪼개서 거래하는 증권입니다.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그 조각 투자에 대한 붐이 한번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미술 그리고 지재권이나 채권 같은 걸 토큰화시켜서요. 이를 통해서 만약에 100만 원짜리 미술 작품도 10원으로 살 수 있는, 내가 일부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 특징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 형태로 해서 하루나 이틀 뒤에 돈을 뽑을 수 있는데 즉시 거래가 가능하고 24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금 제시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요. 글로벌 흐름을 보게 됐을 때 미국 시장, 독일, 영국 거래소 모두 다 토큰 증권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법안의 속도만 붙게 된다면 이제는 디지털 자산으로 코스닥을 거래하는 이제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STO 관련된 기업들, 정말 많은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STO의 수혜 기업은 조금 다릅니다. STO의 밸류 체인을 보게 되면요. 우선 STO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결제를 하고 유통을 하고 보관을 하는 이 네 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기술력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발행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상장이 되기 위해서 어쨌든 간 그런 거래소와의 관계 그런 게 좀 탄탄하게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정보들이 많아야 되겠죠. 결제가 되기 위해서는 유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유통도 좀 보안적인 부분도 전반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것, 거래 시스템과 결제 인프라,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보안적인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전통 증권사들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증권의 뷰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STO의 수혜를 받는 건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STO 관련된 기업들도 있지만 증권 관련된 기업, 특히나 이 사업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지금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탑픽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요. 지금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사들이고요. 오늘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러한 STO 수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증권주들이 잘 가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이렇게 단순히 STO만 된다고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메이저의 비중이 좀 낮다는 게 여전히 좀 부담스럽고요. 변동성이 크고 테마의 장세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 또한 신뢰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리모델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구간이고요. 정부가 이를 위해서 정책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상장 폐지를 강화해서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거고요. STO를 도입을 해서 거래 구조를 변화해서 24시간 누구든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ETF가 확대되게 된다면 기관이 보다 더 수월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죠. 여기다가 연기금 투자 비중 확대를 의무화를 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시장의 하단을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더 크게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코스닥의 핵심 사업들을 보게 된다면 바이오, 로봇, 반도체 소비자, AI 플랫폼과 같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스닥 3,000포인트를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투자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국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코스닥 3,000포인트에 달할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